그럼 디버깅을 CGI 디버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에 신텍스 에러가 있어서 더 이상 수행이 될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폼은 제일 마지막에 콜론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새로 고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인터널 서버 에러. 이런 경우는 콘솔에서 직접 한번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를 직접 수행을 해봐서 그것이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무런 신텍스 에러가 없이 수행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콘솔에서 직접 수행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시행 중에 무슨 익셉션 예외가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XXX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XXX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변수죠. 이것을 수행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화면에 직접 수행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보를 참조를 하셔도 좋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CGI 트레이스백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백 모듈을 이네이블로 해주면은 우리가 이 화면에서 직접 디버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import CGI 트레이스백 모듈을 하고요. CGI 트레이스백을 이네이블로 해주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다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에러가 났고요. 무슨 익셉션이 발생했고 어느 부분이고 또 환경은 어떤지 또 어떤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나왔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훨씬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CGI 트레이스백 모듈은 파이썬 2.2에서 추가된 모듈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화면에 이런 정보를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디스크에 이 정보를 그냥 단순히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네이블을 할 때요. 그 디스플레이는 0, 이건 이제 웹브라우저에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에러 로그를 이제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하라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MP 디렉토리 안에 그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서 로그가 저장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디스플레이를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dir을 자 루트 밑에 tmp 디렉토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죠. 틀렸습니다. 로그 dir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자, a problem occurred in a Python scrip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느 파일에 무슨 파일에 에러 정보를 저장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mp에요. at 8538.0.html을 하시면은요. 지금 그 발생한 에러에 대한 메시지 HTML 문서 형식으로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CGI 프로그램에서 이제 환경 변수를 읽고 또 가끔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OS를 임포트 하시고요. os.environ에서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필요한 환경 변수 이름을 지정하시면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 변수가 CGI에 필요한 어떤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포트 CGI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거기 테스트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호출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지금 실행권이 지금 부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이제 그 함수가 출력하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어디고요? 어떤 주소, 어떤 명령, 커맨드 라인 인수가 부여가 됐고, 또 주요 이제 쉘 환경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 디렉 어드레스는 어디죠? 그 다음에 서버 네임은 뭐고, 또 자, 리모트 어드레스는 어디고 하는 것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CGI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GI는 그 CGI 모듈은 CGI로 전달된 파라메타를 읽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모듈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포스트와 get이 있는데요. 포스트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주소 입력 창에다가 뒤에 뭐 %, 하고 뭐 이렇게 파라메타를 입력하는 그런 형식이 get 형식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포스트는 그 데이터 보내는 곳에 함께 이런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하는 그 마찬가지로 get으로 다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포스트는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뭐 질의가 좀 너무 많다든가 하게 되면 주로 포스트를 많이 이용하죠. 주로 폼 필드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된 어떤 파라메타가 get 혹은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폼 객체를 얻어내야 합니다. CGI 모듈에서 field storag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면 폼 그 객체를 얻게 되는데요. 이 폼 객체는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된 파라미터의 이름과 그것을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 그것을 value라고 하죠. 사전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 전체 키 값과 value 값을 이렇게 폼 이제 keys하고 values라는 메서드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값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폼의 사전 형식으로 자 이메일이라는 필드의 값을 읽어내고 싶다 그러면 키워드가 이메일이 되겠고요. 거기에 반드시 사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은 .value 이게 여러 형식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이메일의 그 값을 필드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이라는 이러한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exception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하겠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getValue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getValue하고 그 파라미터 이름을 문자열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 거기에 그 파라미터가 전달됐으면 그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메일이라는 변수가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옆에 주어진 값은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으면 쓰고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 기본 값으로 설정해서 바로 쓰고 뭐 이렇게
하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익셉션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코드가 간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하나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측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그 매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prfield.html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form 필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폼은 이제 이름은 폼이고요. 메소드는 이제 get에 의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서미트 전달하라는 버튼이 클릭이 되게 되면 자, 어느 서버에 어느 스크립트를 수행하라 라고 돼 있죠. 이걸 수행합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로는 여기 입력된 이런 것들이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name, 그러니까 여기 인풋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이메일이란 이름으로 또 name이란 이름으로 여기 입력된 값을 전달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 이 서버 측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죠. 서버 측에서는 이제 import CGI를 하고요. 그리고 문서 양식을 보내고요. 폼 객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에 대해서 폼에 있는 모든 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라메타 이름들에 대해서 자, 입력 이름은 뭐고 값은 뭐다라고 이렇게 좀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finished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prfield.html 문서가 있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에 GSLE하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고요. 네임에 이강성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input 이메일 나왔죠? 그 다음에 value 해놓고요. GSLE 이렇게 나오죠? input name, value는 GSLE 이강성이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et 메서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창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스크립트 이름이 되고요. 물음표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메일은 뭐고 and 하면 이제 다른 파라미터를 콤마의 의미죠. and name은 뭐고 이제 한글인 경우에 이렇게 코드가 변환돼서 넘어가죠. 포스트로 넘기는 경우 여기 보이지 않죠. 같이 데이터와 함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박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input text 필드하고는 달리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개의 인풋이 있는데요. 타입은 체크박스입니다. 값들이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드뷔시, 차이콥스키 뭐 이런 그 아주 여러 작곡자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작곡가를 모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컴포저라는 하나의 파라메타 이름으로 이런 여러 개의 파라메타가 실제 값들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form 오브젝트를 받고요. 그 form 오브젝트에서 이제 get value를 쓰겠습니다. get value에서 그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 파라미터에 관련된 정보가 넘어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2개 이상일 경우에 리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null string으로 이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리스트가 아닌 그 한 객체에 선택된 값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이 그 전달된 그 값이 리스트형이냐를 우선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리스트형의 경우에는 여기 그냥 리스트 그것을 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값이 하나 전달됐으니까 그것을 리스트로 강제로 만들어서 넘기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요 폼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get을 했었죠. 이번에는 post라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요 옵션이 생략되면 자연적으로 get 옵션으로 처리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composer.html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 작곡가들을 좋아하는 작곡가들을 선택을 하도록끔 돼 있죠. 네, 그래서 몇 개를 선택을 하고요.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달돼서 리스트로 전달돼서 이렇게 좋아하는 작곡가를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파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HTML 문서가 있습니다. HTML 문서가에 이제 폼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의 양식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upload.html인데요. 자,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찾아보기 해서 뭐 이렇게 문서를 선택하고 전송을 하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서드는 포스트고요. 파일 전송할 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get으로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포스트를 써야 하고요. 액션은 upload.py를 지금 호출하고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인코딩 타입인 멀티파트의 폼 데이터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만 실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파일 네임을 입력받는 부분. 요것은 지금 여기 현재 빠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소스를 볼까요? 네, 지금 원래 교재는 지금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파일 네임을 별도로 입력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전송 여기 입력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면 요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CGI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 네임을 그대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것이 타입 파일이라는 것이 실제 파일 전송할 것이 되겠고요. 여기 서미트는 이제 전송할 때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CGI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자, 폼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한번 이 함수에 인수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라는 이 파일은 이제 그 앞에서 전달된 이 네임 파일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같아야 되겠죠. 그 파일에 파일 네임이라는 그 속성을 참조를 하면은 여기서 입력된 이 파일 이름을 그대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 그 파일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파일이라는 정보가 없다면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 주어진 파일 네임으로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폼은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필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고 그 폼 업로드 한 다음에요. 그래서 none을 리턴을 하게 되면 실패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1을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전송했습니다. 파일 전송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전송을 했습니다. 자, 전송했습니다라고 나오죠. 전송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한번 더 LS를 하게 되면요. 재밌는 것이 이제 이게 실제 지금 생성된 파일인데요. 이게 아까 요 창에 요 파일이라는 그 창에 있던 그 경로명까지 포함된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경로명은 띄워버리고 실제 파일 이름만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at 해보면요, 그 이름 그 파일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쿠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네 가지의 쿠키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베이스 쿠키가 되겠고요. 이것은 다른 쿠키의 베이스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텍스트 쿠키를 처리할 때 심플 쿠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쿠키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쿠키 데이터를 피클 정보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쿠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쿠키는 문자열과 그 피클 자료를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만 사용할 거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클 자료를 쓰실 거면은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실 거면은 요 쿠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심플 쿠키에 대한 간단한 이그젬플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쿠키 모듈, 임포트 쿠키를 해야 되겠죠? 쿠키 모듈에 심플 쿠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새로운 쿠키 설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그 인터프리터 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쿠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프린트할 때 생성을 하죠. 자, set 쿠키, 그다음 name은 gslee, 그다음에 자, 몇 초 후에 없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expires라는 옵션을 줄 수도 있죠. 쿠키에 대한 이런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이 별도로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쿠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실제 그 CGI 스크립트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쿠키 객체를 만들고 이제 이건 서버 측이죠. CGI 프로그램에서 어떤 페이지 요구를 받았을 때, CGI 스크립트 수행 요구를 받았을 때,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컨텐트 타입을 그 출력하기 전에 먼저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요 헤더 파일 정보로 쿠키를 전송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요 프린트 C라고 하게 되면 뭐가 출력이 됩니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이런 헤더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웹브라우저가 그것을 그 자기 그 어떤 지정된 영역에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요구할 때는 그런 쿠키 정보가 함께 서버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쿠키 정보를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키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쿠키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제 HTTP 쿠키 environment 정보를 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설정된 쿠키를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print c.keys 하게 되면 어떤 쿠키 키값들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각각을 참조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뭐 set 쿠키에서 그런 헤더 정보가 나올 것이고 .value를 하게 되면 그 쿠키의 실제 값만 여러분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예가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설정한 쿠키, 그 다음에 이름, 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에 의한 출력, value에 의한 출력은 이렇게 GSLE만 나오고 있습니다.